메릴랜드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대형 슈퍼마켓에 비어와 와인 면허를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돼 한인 소상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적체 현상이 가족 정원과 워크퍼밋, 그린카드 갱신에서는 악화된 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서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 강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여 납세자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4월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 방탄소년단이 5월 27일 워싱턴에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메릴랜드 피지 카운티에 있는 소규모 리커 스토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인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형 슈퍼마켓의 비어와 와인 면허를 예외적으로 발급한다는 법안이 상정된 건데요. 한인 업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 소상인들의 피해가 크고 메릴랜드 각 카운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안 폐기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메릴랜드 피지 카운티 한인회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대형 스토어 비어 앤 와인 허용 법안 저지를 위한 대책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법안은 50만 달러 규모의 슈퍼마켓에서도 비어와 와인을 팔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 리커 스토어 업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커 스토어의 많은 업주들이 한인들로 작은 그로서리에서도 비어와 와인이 판매가 된다면 한인 리커 스토어가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돼 법안 반대와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피지 카운티 한인회, 신동영 US 워싱턴 한인회, 김인덕 총한인회 회장, 박준기 전 판사 등 각 한인 단체장과 관련자들이 피지 30820 법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피지 카운티 법안이 통과된다면 메릴랜드 전역으로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인 리커 스토어 업계 생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릴랜드주는 1970년에 소형 자영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 그로서리에서 비어와 와인 라이센스 발급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정된다면 영세 리커 스토어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성 피지 카운티 한인회 전 회장은 발의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선 개인이나 한 단체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며 한인회, 주류협회, 상공인협회 모두 나서서 대책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대책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공청회 때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펼쳐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반대 의견이 거셈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안은 카운티 담당위원회, 카운티 하원, 주경제위원회의 3단계 심의가 통과되면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첫 공청회 한인들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공청회는 오는 30일 오전 9시 애나폴리스 로우하우스 오피스 주하원 빌딩에서 열립니다. 한인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은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법안 반대 운동 동참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민 적체 현상이 가족 충원과 워크퍼밋, 그린카드 갱신에서는 악화된 반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는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156만 5천 건이나 밀려 있어 적체가 가장 심하고 그린카드 갱신 신청은 76%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며 주요 이민 신청 서류의 이민 적체도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3년 차인 2019 회계연도에는 이민 적체가 악화된 신청서들과 완화된 서류들로 나뉘어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전체의 이민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족이민 청원과 워크퍼밋 카드, 그린카드 갱신, 사전 여행 허가 등입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는 2019 회계연도 말 현재 무려 156만 5천 건이나 계류돼 있어 전년도보다 4만 5천 건, 2.9% 더 늘어났습니다. 가족이민 청원서는 지난 한 해 68만 6천 건을 승인해 전년보다 10만 건이나 증가시켰으나 워낙 많이 밀려 있어 적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기간 적체를 겪고 있는 그린카드 갱신 신청은 현재 49만 건이나 밀려 있어 전년보다 21만 건, 무려 76.6%나 급증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그린카드를 연장 또는 갱신시켜주는 데 그쳤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카드 갱신 시에도 정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이민 수속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사전 여행 허가는 15만 2,300여 건이 밀려 있어 전년보다 적체 건수가 17.9% 늘어났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과 취업 이민 청원, 취업 이민에 의한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은 적체 건수가 줄어들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은 현재 32만 2,500여 건이 밀려 있어 전년보다 5만 건, 13.3% 감소했습니다. 취업 이민 청원은 현재 4만 2천여 건이 계류돼 있어 7,600여 건, 15.3% 줄었습니다. 취업 이민에 따른 영주권 신청은 연간 쿼터보다 많은 14만 7,200여 건이 밀려 있어 전년보다 13,800여 건, 18.5% 줄어들었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간 쿼터인 14만 개보다 훨씬 적은 10만 5천 개에서 11만 개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은 현재 64만 4천여 건이나 밀려 있어 전년보다 9만 1천여 건, 12.3%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의 해를 맞아 투표하려는 영주권자들이 대거 시민권 취득에 나서고 있으나 적체 현상으로 제때의 투표권을 얻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 강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져 세금 환급도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10년 내 처음으로 예산을 대폭 늘려 감사 인력과 세금 징수 인력 충원에 나섰는데요. 그간 감사가 부실했던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또한 미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돼 납세자들의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국세청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증액과 인력을 대폭 늘리며 오는 27일 세금 보고가 시작되면서 세금 추징 업무가 깐깐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다른 해보다도 강도 높은 세무 감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납세자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IRS는 지난 9월 찰스척 레티그 커미셔너를 영입하면서 세무 개혁과 감사 합리화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IRS는 지난 2019년에 10,0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충원했고 올해 약 5,0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징수 관련 인원도 4,000명을 더 확보해 미납 세금 등 세금 추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예상됩니다. 한때 IRS는 막대한 자금 부족과 업무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0년 이후 예산이 약 20% 감소했고 정규직 직원 수도 22% 감소에 따른 부실 세금 보고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때 늘린 인력과 예산은 기존의 전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세무 전문가는 IRS에 증액된 예산으로 세금 징수 업무를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부실했던 분야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의 수입보다 세금 납부액을 줄이는 행위에 대해 집중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감사 대상인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해 철저한 감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직원들의 원천 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주, 자녀 특별공제 자격 요건, 미납 세금 납부자 등 징수 인력 충원으로 최대한 찾아내 세금 징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RS는 오랫동안 낙후된 감사 시스템과 비효율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예산 증액과 인력 대거 충원을 통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각종 증빙 서류 준비를 통해 세금 보고에 대처하라고 전문가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경경입니다.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23세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2020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준결승전에서 2대0으로 호주를 꺾고 승리해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는데요. 오전 전승으로 결승에 오른 한국은 1988년 서울대회부터 9회 연속 올림픽 출전을 확정지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류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이 호주를 꺾고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 U23 축구대표팀은 22일 태국 랑시세 탐마세 스테디움에서 호주와 2020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준결승을 치러 후반 11분 김대원, 31분 이동경의 연속골로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88 서울올림픽으로부터 9회 연속 올림픽 출전뿐만 아니라 1948년 런던 대회, 1964년 도쿄 대회까지 포함한다면 통산 11번째로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올림픽 본선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한 김학범호는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9시 30분에 방콕 라자망갈라 국립경기장에서 열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결승전에서 대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사우디는 준결승에서 2018년 대회 우승팀인 우즈베키스탄을 1대0으로 꺾고 24년 만에 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오세훈을 최전방 원톱,
김대원과 엄원상을 좌우 측면 공격수로 내세운 4-2-3-1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중원에는 공격형 미드필더 정승원 아래 원두재와 김동현이 포진했습니다. 좌우 풀백 강윤성과 이유현, 중앙 수비수는 이상민과 정태욱으로 수비진을 꾸렸고 골키퍼는 송범근이 맡았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호주와 U23 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 11승 2무 2패의 절대적인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년 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8회 연속 본선 진출로 이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도쿄행 확정으로 9회 연속 올림픽 연속 출전 기록은 다시 새로 쓰이게 됐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오는 4월부터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5월 27일 워싱턴에도 찾아옵니다. 최근 발표한 새 앨범 맵 오브 더 소울로 컴백한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의 이름을 딴 월드 투어 소식을 전했는데요. 새로운 스타디움 규모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 전 세계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오는 4월 월드 투어를 시작으로 5월 워싱턴 지역에서는 첫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워싱토니안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 세계 BTS 맵 오브 더 소울 투어를 엽니다. 방탄소년단은 22일 오전 9시 빅히트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월드 투어 콘서트 개최 공지 포스터와 서울 공연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고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 스페인 등 17개 도시 37회 1차 투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11일에서 12일과 18일에서 1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BTS 맵 오브 더 소울 투어에 막을 올립니다. 이후 같은 달 25일부터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투어를 이어갑니다. 로스앤젤레스, 올랜도, 애틀랜타, 뉴저지, 워싱턴 DC,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북아메리카, 유럽, 일본 주요 도시에서 투어를 펼칩니다. 이외에도 6월 13일에서 14일 공연은 일자만 확정하고 정확한 도시와 공연장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러브 유얼셀프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새로운 투어인 맵 오브 더 소울 투어를 시작한다며 현재 일자와 장소가 확정된 공연에 한해 일정을 발표했고 추후 확정되는 일정은 따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러브 유얼셀프 투어와 스피크 유얼셀프 투어로 세계 23개 도시 62회에서 약 206만여 명의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1일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을 공개합니다. 새로운 투어는 이 앨범이 중심이 됩니다. 지난 17일 앨범에 실릴 블랙스완을 선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 직후 93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고 김연호, 라이언 김 박사가 2020년 1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향년 89세. 그의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늘 귀감이 되고 의지가 되는 든든한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왔던 꿈 많은 청년. 실력 있는 의술은 물론이거니와 강직하고 정직한 그의 신념 덕분에 많은 환자들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세 아들과 아내가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장으로서 또한 밖에서는 주위 사람들을 항시 배려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친구로서 역할은 많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을 다함으로 그 모든 순간이 진실되고 진정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의술보다 인술이 우선이라던 의사 고 김연호 박사.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의 인생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기뻤고 다복한 가정, 우애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기에 89년 동안 누구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산책이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운 그의 이름 석자 김연호 박사. 라이언 김은 이제 저희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되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숨쉴 것입니다.
고 김현호 라이어김 박사가 2020년 1월 2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1월 23일 목요일 11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 고양동산에서 진행됩니다. 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